안녕하세요, 리버스입니다. 오늘도 고전 프라 슈퍼비룡 별똥동자 슈퍼비룡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모델 리뷰를 할 건데요, 이게 100원짜리, 500원짜리, 1000원짜리, 2500원짜리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. 정말 그 가격대별로 열심히 밀어넣어서 판매했던 그런 프라모델인데,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제품이에요. 이제 변형을 하잖아요. 이렇게 슈퍼비룡으로 변형을 하는데, 로봇 모드에서. 근데 설명서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. 그냥 알아서 변형을 해야 될 수준으로 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전 시리즈가 아마 다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자, 뭐 순돌이, 저 때는 우레메가 강세였어요. 확실히 우레메가 퀄도 더 좋았던 것 같고, 심영래 씨가 워낙 인기가 있는 그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우레메가 훨씬 더 좋았었고, 아마도 저보다 조금 더 어리신 분들은 이 제품도 나름 뭐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여기 뭐라고 써? 1942? 1942라고 써 있나요?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, 자, 추억의 개그맨들 분들 조금 이렇게 보이고요. 로봇 형태 보입니다. 500원짜리도 변형을 합니다. 언뜻 보면 변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살짝 해서 그 변형이란 맛을 느낄 수는 있고요. 이렇게, 자, 만화와 실사를 혼합해서 만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죠. 이 장면은 굉장히 기억이 나는 장면이, 언덕 위에 그냥 그 연기 피면서 짠 하고 등장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. 꼭 신문지 같은 느낌이네요. 설명서가 별똥동자 슈퍼비룡 진양과학에서 했고요. 설명서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왠지 그냥 용 모드일 것 같죠. 용만 되어 있을 것 같은데, 손을 보시면 이렇게 발톱을 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꼬리도 펴집니다. 꼬리도 펴지고, 머리를 이렇게 용 머리에서 로봇 머리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변신이 됩니다. 근데 여기 뭐 변형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. 로봇 모드도 없고, 심지어 드래곤 모드까지 완성된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애들이 거의 뭐 에스퍼 수준으로 그냥 조립하고 변형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런너 색은 약간 아이보리하고 청색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. 여기 로봇 머리가 살짝 보이고요. 런너를 굉장히 빡빡하게 쓴 거를 볼 수가 있죠. 빼곡하게 이렇게 썼습니다. 여기 토빅하게, 의문의 토빅하게 살짝 보이고요. 약간 시간 같은 퀄리티,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 용머리, 디럭스에서는 눈도 따로 이렇게 낄 수 있게 되어 있죠. 자, 이제 어떤 어린이들이나 자기의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 사는 거죠. 거기에 맞는 급을 사는데, 슈퍼비룡도 이 완성품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하나는 좀 저렴한 거고, 디럭스급, 이제 그 어깨라든지 발톱이 손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디럭스급이 나왔는데, 500원도 그렇게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으니까요. 그래도 변형을 또 해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그건 또 있었어야 됐죠. 자, 그리고 1000원짜리 2배의 볼륨, 2배의 디테일이 될런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박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를 하면 풀리잖아요. 문방구마다 언제 제품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제 쫙 풉니다, 물건을. 그러면 야, 이게 드디어 개봉을 했구나. 저거를, 완성품은 저는 어릴 때는 정말 못 사봤어요. 비싸고, 일단 뭐 프라모델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지만 완성품이 훨씬 좋았죠.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, 견고한 부분도 있었고, 박스 자체를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.
1,000원짜리는 좀 그냥 노멀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대형 시간표가 들어있네요. 보면 옛날 느낌 납니다. 막 이런 그 필통에 막 있을 것 같은 왠지 모를 알파벳들과 함께. 이거는 필통에 잘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네요. 어디다 따로 붙이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자, 1,000원의 퀄리티는 한번 볼게요. 벌써 이제 런너가 3장으로 이제 커졌고요. 자. 근데 뭐 일본에도 여러 스케일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존재를 했겠지만 괜찮아요.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진양과학은 조금 이 사출이 엉성하긴 했지만 만들면 튼튼했어요. 왜냐면 대부분 이런 그 볼트식 조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만들면 그래도 좀 튼튼하게 오래 견딘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크기도 커졌어요. 훨씬 커지고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훨씬 좋네요. 그러니까 이 500원에서 1,000원으로 가려면 2배의 그 인내와 고뇌를 해야 이거 얻을 수 있는 거죠. 500원과 1,000원의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. 자, 뭔가 이 머리 디테일도 굉장히 더 로봇도 디테일하게 됐고요. 팔이 드디어 이제 통짜를 벗어나네요. 옆으로도 움직이고 팔꿈치도 굽혀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리 부분, 다리 이제 살짝 늘어난 그 기믹 존재하고요. 자, 여기가 이제 설명서의 끝이에요. 아니 변형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. 이게 만들면 슈퍼비룡이 뭐 별 특이한 변형은 사실 없어요. 아이들이 눈대중으로 대충 줄이고 늘리면 용이겠구나, 로봇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, 적어도 요런 뭐 무기 장착까지는 좀 해주고 설명서를 한 장 더 넣어주면, 다른 과학사는 변형하면 막 2단 변형, 3단 변형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변신 과정 넣어주는데, 유독 이 진양과학에서 대부분 냈죠, 슈퍼비룡은. 근데 이 변신이 생략되어 있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합니다. 지금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2,500원짜리, 이게 가장 큰 슈퍼비룡 프라모델이었죠. 저는 이게 인창중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가 있었습니다. 중학생 때까지 이게 안 팔려서 유리창에 하얗게 변색돼서 이 박스가 덜렁 있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이게 2,500원의 프라모델을 사는 것도 제가 중학생 때는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어요. 근데 이게 정말 안 팔려서 색이 하얗게 이렇게 유리창에 있을 때까지 남아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제품은 괜찮은 제품이에요. 이게 디럭스 제품을 프라모델로 풀어놓은 거라서. 자, 설명서도 뭔가 칼라를 넣어줬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스프링 그냥 이 볼펜으로 쓱쓱쓱 그려서 놓은 것 같은 이 볼트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포토샵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사진 뚝뚝뚝 띄워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. 자, 이제 벌써 다르죠. 이게 비룡 눈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파란색 파츠랑 빨간색 파츠를 조합을 해서 눈이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지고요. 수염, 어깨, 비늘, 그리고 비룡 손톱 좀 부러지기 쉬운 거는 이 노란색 고무 부품을 썼습니다. 디럭스 제품을 제가 사촌 동생 집에 가서 이제 만져봤을 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잘 부러지지 않게끔 그런 부품을 써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이렇게 보면 1,000원짜리 설명서랑 거의 달라 보이지 않죠?
자, 뭐 로봇은 어떻게 하라는 거니? 뭐 변신 로봇인데 변신되지 않게 이렇게 변신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서를 해놨어요. 뭐 그래도 이때 아이들은 프라모델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죠. 자, 몸통이 이만해집니다. 이제 정말 디럭스급의 그 프라모델이 되는 거죠. 근데 2,500원을 지불하고 살 프라모델이면 좀 이제 고급화, 좀 고학년쯤 됐어요. 2,500원을 내고 뭐 아카데미 탱크 시리즈라든지 건담으로 넘어갔지 이 슈퍼비룡까지 손을 뻗치기에는 조금 미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볼트 자국이 큼직큼직하게 있고요. 자, 이거 이 중요한 이 고무 부품, 고무 사출 부품. 이렇게 고무 사출 부품이 크게 사용된 프라모델이 많지는 않거든요. 지금도 그 연질이라서 말랑말랑 잘 움직입니다. 이 수염도 부러질 일 없이 잘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전부 4가지 색상으로 돼 있어서 이걸 조립품을 제가 그 조립품을 구입을 해서 이제 처분한 지는 좀 오래됐죠. 이게 조립 완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가지고 있었냐면 완성만 해도 색깔이 되게 이뻤어요. 괜찮았어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경매 이런 곳에서 그냥 처분할 때 이렇게 내보냈던 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이미 듭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막상 만들어 보면 의외로 만족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국산으로 이런 큼직큼직한 부피의 프라모델 장난감을 요즘은 가리안을 이제 저도 받아봤는데 이때 런너는 되게 튼튼하거든요. 근데 가리안도 런너가 너무 얇아서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. 런너가 너무 얇아서 이게 꽉 누르면 꼭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강도인 거예요. 그게 뭐 제작 단가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프라모델은 좀 이렇게 튼튼하게 좀 이 플라스틱 두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손으로 눌러도 안 깨질 만큼 그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것들 이렇게 강한 프라모델을 만들던 그 국내 기업들 그런 게 조금 그립네요. 요즘 제품을 만져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던져도 잘 안 깨질 정도의 그런 두께거든요. 자,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하나 걸리고 그리고 관련 제품이 또 막 쏟아지고 신발 그리고 신발 가방, 책받침, 연필, 프라모델은 물론이고 이렇게 한번 싹 돌고 나면 방학이 또 끝나고 내년엔 또 어떤 새로운 게 나올까 하고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걸 가졌던 시절이었습니다. 오늘 또 고전프라 얘기 한번 간단하게 해봤고요.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